여기 지금 도장성 있는, 서 있는 가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렇게 많으면, 서 있는 가지들이 많이 당겨요. 양분을. 어디든지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서 있는 가지들이. 그래서 그 서 있는 가지들이 세력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사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말하는 도장성 있는 가지라 그래요. 서 있는 가지들이 굉장히, 힘이 좋다는 얘기죠. 힘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당길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클 수 있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오히려 이 가지가 힘이 좋다는 게 오히려 효과가, 나무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가지가요. 꽃눈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사과 착색이 또 문제된다든지 맛이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빨리 비쌌으면 좋았을걸. 지금 이건 제가 바빠가지고 이걸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올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전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 했네요. 사실 이제 이렇게 가지 두 개가 겹치는 가지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사과를 달게 되면 이것도 쳐지지만 이게 대체적으로 많이 쳐져가지고 밑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네 이래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따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제거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주로 가지고 사과 열렸을 때 세워버리면 큰 지장이 없어요. 또 지금 사과, 좋은 사과 열린다, 다른데 방해를 가지도 안 갖는다, 사과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겠다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키우시면. 그럼 나중에 이거 가지고 바꿀 수도 있겠지. 그죠? 예. 늘 새로운 가지들을, 신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작업을 기다리고 우리가 하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신초가 새로운 가지가 나왔으면 이 새로운 가지가 내년에 꽃을 만들고 재내년에 사과를 달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초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 이런 가지들이 하나도 없으면요, 계속 달았던 데 달아야 돼요. 과대지에 계속 달았던 데 계속 달아야 되기 때문에 점점 품질은 떨어지고 사과 맛도 떨어지고 크기도 작아지고. 그래서 새로 바꾸려고 그러면 이런 가지들, 새로운 가지들을 계속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꽃이 있는 가지, 새로운 가지, 이러한 형태의, 나무 형태의 가지를 늘 만드셔야지 좋습니다. 이 가지도 세요. 지금 여기에 센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지들은 내년 지나고 나면 팔뚝 되세요. 그리고 꽃이 와요. 이 가지에서 내년에 꽃이 와버리면 자기 몸에 있는 꽃을 키우기 위해서 양분을 다른 데로 안 보내요. 지금 새로 나온 가지들은 얘들은 다 만들어 가지고 올해 다른 데로 다 보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과 꽃이 왔어요. 여러분들 총각 때는 내 마음 놓고 생활하다가 딱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도 꽃이 오면 이 자기들 꽃 거기에 이제 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이 서있는 가지로서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두더라도 두 개 만들지 말고 새로 나오게끔 만드셔야 돼요. 이제 내년에는 또 가지가 새로 나올 거예요. 근데 아주 없으면 여기에 일소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에 가지를 다 자르잖아요. 특히 이제 햇빛이 많이 날 때, 한여름에 이걸 하시면서 덩이에 차라리 다 쳐버리면 일소가 바로 옵니다. 이유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양분 통로가 버들피리처럼 이렇게 통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 개의 작은 양분 통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움직이지 않으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소 오는 원인이 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를 너무 많이 빼게 되면 일소 오니까 그것만 주의하셔야 돼요.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견지지의 역할, 저기 있음으로 해서 꽃을 만들 수 있는 역할,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지가 이렇게 두 개가 비슷한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것을 딸까 고민 중이고, 밑에 있으면 가지를 이렇게 좀 유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지 굵기도 비슷해요. 가지 크기도 비슷하고. 근데 이제 이게 기부 쪽에 있으면 더 커져요. 내인데만 이제 얘보다 얘가 더 철 확률이 더 많아요. 왜? 같은 크기에 있지만은 기부 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나무 가지가 좀 더 위로 갔을 때 좀 더 크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보고 해야 되겠어요. 나온 각도도 비슷하고. 그 이제 사과 맛있기로서는요, 이 굵기의 적도를 따져가지고 해가지고 위로 30도, 밑으로 30도 그 안에 있는 가지들이 나오는 가지들의 사과가 제일 맛있습니다. 복잡한 거는 뭐 가지 있고 하는 건 두개 비슷한데요. 절반만 들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제가 이거 나무를 하나를 떼게 되면 심하다 그랬죠. 이 충격이. 그러니까 많이 떼면 많이 뗄수록, 다른데 또 동향성 있는 가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떼도 다른데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좀 큽니다. 여기서 가지가 나오고 막, 이 가지도 크거든. 그 여러 배 정량한데 이 가지는 나갈 가지니까. 근데 이 가지의 충격을 좀 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을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유목이라든지, 가지가 그렇게 굵지 않고 가늘 같으면 바로 떼도 돼요. 바로 떼도 되지만, 굵기가 비슷한 굵기이기 때문에 같이 떼뿌리면 여기에 가지, 약물이 일로 다 가기 때문에 이 가지가 굉장히 세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간을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아까 전정 종류에 되어 있죠. 속검, 그 다음에 절단, 요절. 이게 요절 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검은 그냥 다 솎아내는 거고. 예. 요절 전정을 했을 때 그 여름에 예. 도장지가 많이 튈 거지 않습니까? 튀겠죠. 그러면 그때 도장지를 정리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때도 6월 말 7월달, 8월달에 보통 우리가 이제 전정 기준을 8월 말쯤 되면 처서가 있잖아요. 그죠? 처서 안에 할 때는 그에 영향을 미치고 처서 이후에 많이 자르잖아요. 그 이제 10월 달에 우리가 또 특히 이제 큰 나무들은 많이 자르게 되면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 이듬해까지 가요. 그래서 강정적이 많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착색할 때 굉장히 많은 사과를 가지를 자르게 되면 그 이듬해에 그 잘란 거를 감안하시고 자르셔야 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해 겨울만 자르거든요. 그래서 강정적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시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가지도 또 커야 되고 키워야 되고. 그 가지가, 이 가지가요, 위에서 덮어요, 지금, 벽으로. 그래서 이런 가지들은, 없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지 방향이 선단하고 같은 방향일 때도 굉장히 커져요. 예. 이거는 나중에 유인하라고 유인해야 되고요. 이 가지는 유인이 안 됩니다. 이거는 유인을 해가지고 척지로 가지로 결가지로 써야 되고요. 이 가지가 제일 해로운 가지래요. 이 가지, 이 위에 가지, 이 가지 중에서. 이 가지가 제일 나쁜 가지고요. 이렇게 작은 가들이 안쪽에 있으면 복잡해져요. 굉장히 그 사과 잎이 많으니까 잎이 다 pis다고 생각하시면 복잡해지겠지, 그죠? 예. 그리고 가지로 쓸 수 없는 척지로서 내가 쓸 수 없는 가지는 빨리 버리는 게 좋아요.
이게 밀색하시면서도 이게 굉장히 많아. 이런 가지들. 그 주가에 붙어 있는 가지들. 사과를 달만 가지로서의 형태는 끝나요. 근데 사과를 안 달고 그 꽃을 따가지고 과대지를 쓰게 되면 굉장히 좋은 가지를 쓸 수 있거든요. 척지에서. 주관에 붙어 있는 척지를 쓸 때. 근데 그거를 사과를 다 달기 때문에 좋지 않은 가지들이 굉장히 쓸 수 없는 가지가 바뀝니다. 아까 어떤 그런 경우. 역으로 갈수록 막 내가 척지로 이제 쓸 수 있는 가지는 이런 가지들 있잖아요. 왜? 사과를 달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밑에 또 하지에 밑으로 들어가 있지만은 초기에는 안 들어갔을 거예요. 이런 가지. 여기 가지 못 써요. 이런 가지는 오히려 그늘만 지고 안에 복잡한 말이에요. 잎만 나와가지고. 사과 달아도 사과도 좋지 않습니다. 세력이 아주 약한 거는 가지로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복잡하겠죠, 그죠? 세 개 중에 이것도 뭐 복잡하고 가지로 뭐 큰 없어요. 이것도 지금 달고 있어가지고 복잡해. 그리고 사과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밑에 그 부정근이라 그러죠, 그죠? 이런 뿌리 모양이 있으면 복잡해 가지고 이런 습기가 많으면 이렇게 많이 생겨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여기가 작년에 복잡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돼요. 특히 이렇게 이제 세 개 이렇게 두 개가 붙으면서 겹치 있죠, 이거. 나무 집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가지들은 제일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나갈 가지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돌면서 이제 이쪽으로 가가지고 역으로 들어간 가지는 필요 없습니다. 안 잘라 쉽네. 이런 부분이 사과 위에 있는 사과를 달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형태. 이거 한참 내가 잎이 나오는데 계속 저거 할 거예요. 그늘 질 거예요. 이런 형태의 가지들이 잘라가는데, 이 가지는요 사과 달리면 돌아가요. 형태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나무 형태가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변해요. 이 앞쪽도. 그래서 사과 달리면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사과 형태가 또 변하죠. 가지 형태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냥 둬도 됩니다. 굳이 뭐 이걸 따버리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사과 지금 이렇게 겹치 있다고 누가? 이걸 이렇게 겹치 있다고. 아니네. 밑에는 연디가 있어요. 사과.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가는구나. 그쪽으로. 이건 이제 그런을 만든다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이쪽에 들어가면 밑에가 여가 있거든요. 사과 달렸을 때 형태를 갖고 계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덮고 있습니다. 이 사과 달아가 밑으로 내려가도 밑에도 복잡하고,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하겠고, 여기에 지금 앞쪽이 굉장히 지금 약해요. 그죠? 이유가 있겠죠? 이 가지하고 이 가지 영향, 그리고 여기에 뒤에 도장지 썬 가지들이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 것 같아요. 이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이겠습니다. 우선 이 가지를 좀 약하게 만들겠습니다. 약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뭐 완전히 없어야 되겠지만은 상황 마감해서 없어야 될 것 같으면 완전히 없애고, 이 가지는 일로 방향을 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좀 가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떼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지는 지금 바로 떼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굵긴 해요.
이 가지도 이 결과지를 덮고 있어요. 예. 둘 중에 하나는 빼야 하기 때문에 굵은 가지가 많죠, 그죠? 예. 이 가지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제일 굵어요. 여기도 척지가 그걸로 인해서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앞으로 쓸 수 있는 가지는 이 가지도 괜찮고요. 이 가지는 안 돼요. 이 가지하고 괜찮습니다. 다. 예. 그래서 그 가지들은 두겠습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 힘쓸 가지입니다. 조심해야 될 가지. 그래서 조금 더 나중에 사과 달려가지고 유인을 돼가지고 이렇게 쳐주면 괜찮겠지만은 그대로 두게 되면 굉장히 굵어지는 거죠. 굵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 연장지는 조금 세력이 있게끔 키우라 그랬죠, 그죠? 위에서 저 가지는 사과 달리는 거 보면 사과 둬야 돼요. 가지 형태로 보면 둬야 되는데 지금 두게 되면 굉장히 좀 낫겠지, 그죠? 뭐 이런 가지는 밑으로 이제 들어가도 아직까지는 밑에 이제 다른 해야 되는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대충 요렇게 저 정도까지 두게 되는데 이게 잘랐네.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톱질을 해도 턱걸이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턱걸이 남으니까 그것에 약한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약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짝 좀 잘라 주셔야 돼요. 이쪽 가지가 좀 약하게 된다 하는데 전번에 가지를 잘랐었는데 이 가지가 굉장히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거지.
이 가지는 절대로 사과 달면 안 되는 가지인데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달지 안 달지. 이것도 나중에, 그늘을 많이 질 수 있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 그래서, 서 있는 가지도 많고, 그 다음에 이 가지도 세져요. 굉장히 많이 세져요. 그리고 이제 남쪽에 이 가지 밑에 있는 가지들을 보통 남쪽에는 들어오는데 북쪽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왜 그런가? 이거 북쪽에 있으면 나가야 돼요. 그늘을 제일 많이 받아요. 남쪽에는 이제 해가 이렇게 떠가면서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얘는 해를 이제 그렇게 잘 받겠죠, 그죠? 북쪽보다. 그렇게 이제, 남쪽에는 가지 들어오는데, 그 북쪽에는 이런 가지를 안 둬요. 가지 형태도, 방향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늘을 지을 수 있는 가지. 간격이, 이쪽에도 하나 굵은 것도, 여기서 가지가 갑자기 가늘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굵은 가지 옆에 한 개 또 있기 때문에, 이 가지에서 이런 기부 가까이 있는 가지가 있으면요, 굉장히 굵어져요. 이게 과대지거든요. 꽃이 있던 자리에서 있는 가지라도 굵어집니다. 원래 이게 과대지가 있으면 이렇게 또 이거보다 더 컸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가지가 어떤 형태로 나왔냐 이런 것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나온 가지보다 일반적으로 쓸 때는 과대지를 쓰면 좋아요. 이제 이쪽엔 다 잘 되겠죠? 가지가 이거를 작년에 봄에 땄어야 돼요. 이게 하면 꽃이 왔어요. 근데 이 가지가 있어가지고 굵어졌습니다. 이게 빨리 땄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가지가 이렇게 부드럽게 켜야 되는데 이건 지금 세요, 가지가. 그죠? 가지가 부드럽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런 형태로 가지가 이렇게 위에 뒤에서 갈 수도 가지가 부드럽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는데 이거는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굵어지면서 굉장히 딱딱하게 나왔어요. 강하게 나왔다는 얘기죠. 저런 가지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가지도 사과 달만 쳐지겠는데 사과가 이게 착색이 안 되는 사과입니다. 이게 맛도 떨어지는 사과들. 여기는 이제 뭐 있어도 괜찮겠죠. 이런 거죠. 여기도 저 머리 잘랐었는데 또 여기 또 머리 아프네. 여기에 이제 오시면 머리가 아프죠, 그죠? 복잡하니까. 근데 이 가지를 봐서는 저 위에가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아요. 저 머리 가지를 한번 잘랐을 거예요. 어떤 가지를 어디 하나 잘랐었는데, 너무 가지가 위쪽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가지는 사과가 이런 가지가 청치가 많이 생겨요. 청치 나는 건 색깔이 푸른 색깔이 나는 가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가지를 굵은 가지를 잘라도 이게 세력이 있는 가지냐 아니면 사과가 열매가 달리는 가지냐 아니면 뭐 힘이 있는 가지냐 이런 것 따라서 요절 중간을 자르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가지가 사과가 많이 열리는 가지거든요. 그래도 이런 가지들은 자르면 여기에 들어간 게 올라옵니다.
예, 토양지 올라오는 거를, 관리를 잘하게 되면, 이 상처 부위가 빨리 아물어요. 아무라 부분은 건 그 도안수 있는 가지가 계속 따게 되면 상처 부분이 그 유압되는 게 늦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가지를 한두 개씩을 두게 되면 빨리 그 상처 부분이 유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정에 있는 상처는 전부 다 도포제를 다 발라야 되겠죠. 그죠? 도포를 다 발라야지, 예, 빨리 유압이 됩니다. 이런 가지에 이 지금 잘난 부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냥 둘라 그러면 이렇게 두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나중에 꽃이 피면서 가지가 나오면 나중에 가지 정리하면 되거든요. 유압 부분에 빨리 유압이 되기 때문에 가지를 저리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가지 너무 굵죠? 이거를 이 가지도 굵습니다. 굵은 가지들은 다 띄도록 하겠습니다. 척지, 부주지택이죠, 그죠? 주관, 그리고 주지, 부주지. 부주지가 아주지택이거든요. 그 밀식은 그게 없잖아요. 주관, 척지, 아니면 이렇게 나가는데, 예전엔 패드라 그랬어요. 패드라는 요즘은 그런 용어 안 쓰대요. 이런 게 위에 기부 가까이 있으면 대단히 빨리 굵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부 가까이 있는 거는 따버리는 게 좋아요. 이런 부분. 여기 약도, 잘 안 들어갑니다. 예, 삼각지 부분에. 예, 덮고 있는 거. 또 덮고 있는 거. 그쪽에서 볼 때하고 이쪽에서 볼 때하고 또 보는 게 또 틀려요. 각도가 따라서. 톱질하기 힘들다. 이제. 이 나무도 세집니다.
전쟁할 때 보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예, 속상할 때 어떤 데가 많냐, 좋은 가지를 잘라내야 될 때, 예, 어떻게 보면 가지에 보면 이 가지하고 이 가지하고 어느 가지가 더 좋아 보여요? 예? 이 가지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이 가지 지금 나쁘죠? 방향으로 봐서는 지금 이 가지가 나가야 돼,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럴 때가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 가지 사과 별로 없는데 이 가지는 지금 여기에 한 개 있고, 이 가지를 나가야지 어느 정도 방향이 맞아요, 그죠? 그죠? 제거 반 잘라낸 거 어때요? 요렇게요. 네. 사과 공간도 되고. 사과 2개 달라고요? 예? 사과 2개. 예. 그 꽃이. 지금, 이제 나중에 되면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와, 저거 어떻게 되는데, 위쪽이 지금 별로 좋지 않아요. 위에 쪽이. 지금 이 가지 때문에 위에가 약해졌어요. 예. 이 가지를 떼고 나면 이제 사과 달 곳을 이제 찾아야 돼요. 사다리에 있으면요, 이 가지를 당기겠습니다, 저는. 밑으로. 당기 보는 거죠. 한 번은. 그래서 이 나무 2개 겹친 게 이렇게 떨쳐놓게 되면,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괜찮아지겠지, 그죠? 예, 그거는, 일단은 나중에 원주화, 여기, 고개장입니다. 예. 사다리 한번 갖고 와봐. 고기는 안 하면 고기를 잘라야 되고, 만약 한다면 저쪽을 잘라가지고 예. 이거 하는 거까지 다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새가 겹칠 때는 밑에 쪽에 있는 거는 이제 가지가 다 됐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지가, 이런 가지가 있으면, 해롭습니다. 한쪽으로 가야 돼요. 2개 만들어 놓으면 또 이상이 됩니다. 위에 주간 연장지에. 뒤에 있어가지고 따는 겁니다. 요 사과 열매만 밑으로 쳐주니까 괜찮고요. 끝을 뻗을 때 계속 되는 건가, 아니면 어느 정도 길이가 되면? 이거요? 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얘가 나무 사는 동안은 계속 나가야 돼요. 이거는 영구주지예요.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심을 때, 이 실생을 심을 때는 토양 조건이 좋으면, 토심도 좋고 땅도 좋다 싶으면요, 기존이 지금 우리는 88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심길 때 8m, 8m라는 정방식이만 대각선으로 심게 되면 한 8m 60이나 70 정도 되겠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심을 때는 5, 4로 심든지
땅이 조건이 조금만 5로 심고, 아니면, 4 심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 나무씩 계속 비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88 심고 계시는 분 계셔요. 처음부터. 그러면, 한 4, 5년 동안은 계속 벌파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관리하기가 좋은데 초기 수량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개심 자연형이 초기 수량이 준다 이야기하는데, 4사로 심었을 경우에는 초기 수량이 그렇게 줄지도 않아요. 4년, 3, 4년 정도 되면 이것도 사과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연구주로 쓸 가지를 얼마만큼 잘 갖구나가 관건이거든요. 그럴 때는 사과를 좀 적게 달고 가지를 계속 잘 키우죠. 그렇다고 사과를 안 달게 되면요, 나무가 또 막 이렇게 세력이 굉장히 강하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굉장히 잘 맞춰줘야 돼요. 이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과 많이 달리가 넘어갔어요. 이쪽까지가 많이 달렸잖아 하면 저쪽까지 이쪽까지 보면 사과 많이 달린 쪽이 보이잖아. 그래 이렇게 넘어가, 여기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큰 나무도. 그래서 방향도 잘 잡아야 되겠지만 사과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사과를 또 격식을 시켜야 돼요. 지금 저쪽까지는 너무 높아가 옆으로 빼려고 그러는데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불안병이 안 나.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양각입니다. 이게 부사고 그쪽 뒤에까지는 양각입니다. 가지 높이를 좀 높이려 놨어요. 가지가 없어요. 그래. 저게 처음에 할 때 가지 각도도 안 좋고 가지가 너무 낮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가지를 받아놨었는데 형태는 그렇습니다. 이거 내가 올라가야 되나 이거는. 저는 고공공포증이 있습니다. 이거 좀, 사장님 올라가서 좀 올라가가지고 좀, 사장님이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해야 되지. 고공공포증이 있다니까. 요 가지에 묶고 한대요. 지금 한번 묶어 보시. 예. 짧은 것 같은데요. 두개 할까요? 아니, 한 개 긴 거 하면 되잖아요. 저 있잖아요. 저거를 왜, 안 돼. 안 돼. 저 앞쪽으로 해야 돼. 앞쪽에, 뒤쪽에 하면 깔라져요. 예. 아주 뭐, 오늘, 사장님 잘 가고 오셨네. 이게 다 옴비라고 하는 거예요. 고리를 잡았어. 여기요. 그렇지. 그거 잡아서 살살 당겨봐요. 난 나를 계속 하고 있을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게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죠? 자르면 좋긴 좋은데, 자른 거보다, 일단은, 자르면, 세력이 좀 이렇게 세져나요. 세져니까, 조금 당겨봐요, 그래, 이거. 중경이 받았을 때 당겨요. 네, 당겨버립니다. 예, 조금 더요. 그러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예, 됐어요. 이게 지금은, 굉장히 강하니까 지금 저렇게 두고 물이 올랐을 때는 땡기면 그 다음에 더 잘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유인할 때는 보통 겨울에 유인할 때고 막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유인하다 보면 찍! 이러면 하면 흔들려요. 그 다음부터는 쏙 이제 아픕니다. 돌아서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인한다는 표시만 해놓고 나중에 이거는 주인이 좀 더 당겨야 되는데 아니면 그대로 둬도 되는데 좀 더 당겨야 돼 싶으면 조금 더 당겨도 얼마든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저 정도 같으면 굉장히 좋아요. 이제 뭐가 좋아지는가 봐. 이 가지가 이제 나중에 크게 필요가 없어져요. 조금 더 당기면. 그래서 조금 전에는 유인하기 전에는 이렇게 잘랐어야 되지. 그죠? 아니면 이걸 잘라야 되는데 이게 사과가
사실은 이 사과가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 사과 달린다니까 다 따버리면 사과 달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인이 우선입니다. 유인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필요성은 잘라 나가고 처음에 이래 잘라놨는데 사과 아주 좋아요. 예, 유인을 해도만. 그러면 이 가지가 크게 필요가 없죠. 예.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사과를 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가지 예비지로 내둔 겁니다. 왜? 이 가지의 한계는 앞으로 한 3년, 길만 3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 할 동안 3년 동안 사과를 안 달아야 되는데 사과 달만 또 흔일이에요. 사과 안 달아야 되지만 얘를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가지, 좋은 가지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저걸 사과를 달아야 돼요. 왜? 속식 거라서 못 참습니다. 저런 건 이제 주인이 따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덮고 있는 가지 안 덮고 있는 이 가지 사과 달면 안 됐었어요. 사실은 위에 쭉 섞여 있는 가지거든요. 이런 가지는 내내 꽃이 오면 사과 달면 안 돼요. 사과 달지 말고 그냥 예비지로 그 다음에 꽃이 오면 그 다음에 결과지로 다음에 또 쓰려고 그러면 좀 조금 늦게 이 지금 여기에서 가지가 나왔을 때 적가가 늦으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예, 적가가 늦으면 여기 와서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그죠? 여기서 새로 나왔죠, 또. 여기 저작년 가지인데, 이게 뭔가만, 적가가 늦어가지고 과류라 그래요. 부산은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과류라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가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세력이 좋으면 가지를 받기 위해선, 요, 연차변환부처럼 여기에 잘라버리면, 여기서 꽃이 한 두세 개짜리가 피기도 해요. 그러면 그걸 따버리면 과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좋은 가지를 만들려고 애쓰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합니다. 근데 이거 워낙 가지가 뭐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사실은 여기 사과 달면요. 이 가지는 서 있는 가지 사과 달면 이렇게 돼요. 아주 못 쓰는 가지들, 이런 가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 가지도 지금, 옆에 이렇게 사과 달면 옆에 들고 있죠. 이렇게 한 개 달면. 그죠? 예. 이런 가지도, 왜 이렇게 자르느냐. 가지가 이렇게 잘라도 가지가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서 있는 눈이 있어요. 그죠? 눈이 나오면 따버리면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데 가 있는 가지. 이것도 가지가 좋은 게 뭔가만 이것도 뭐예요? 과대지예요. 과대지 형태가 가지가 좋아요. 과대지 형태가 오래 쓸 수가 있고 원래 척지에는 일본서는 전부 다 척지를 받기 위해서는 해초리 면목 심화 그 이듬해에 꽃을 만들고 그 다음에 꽃을 따가지고 과대지를 다 받아가지고 척지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묘목이 또 이제 그렇게 못 만드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같은 경우에서 작년에 꽃이 늦게 따면, 에카를 늦게 따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과대지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 거. 그게 또 이제, 꽃이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꽃을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은 또 방법이 있어요. 길게 만드는. 이렇게 잘라면 또 길게. 이런, 내년도에 또 꽃을 만드는 가지가 많을 경우에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많잖아요. 새로운 신초가. 그래서 가지가 많을수록 쓸 수 있는 가지가 많아요. 이게 지금 사과 엄청나게 달 수 있는 가지들이 많아요. 좋은 꽃눈들이. 이게 지금 전부 다 이 꽃눈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햇빛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결과지들은 가늘고 길어요. 그래서 사과가 가는 데 나오는 거하고 굵은 데 나오는 거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 사과하고 여기 사과하고 차이 많습니다. 여기 사과는요. 사과 작아요. 아무리 굵어봐야 여기는요. 300g 넘어가진 않습니다. 이런 데는. 이 과대지에 이렇게 결과지, 사과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가지는 조금 굵음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굵은 필요도 없고. 여기 사과, 굉장히 좋은 사과들이 많이 달립니다. 여기 사과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달려요. 그죠? 여기에 이제 갑자기 달게 되면 정화는 정화예요. 여기도 정화하고 여기도 정화하고 여기 중간에 피는 건 전부 다 액화인데 여기에 다는 거, 여기에 다는 거, 여기에 다는 거는 꼭지열과 그 다음에 사과는 굵습니다. 이유는 양분을 보내줄 때 가지로 봐서는 가까이 있는 굵은 가지 가까이 있는 게 양분을 빨리 많이 만들어요. 많이 받아요. 근데 과대지에 쭉 나가면 한참 있다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과 굵기는 얘가 훨씬 더 굵어요. 이놈이 더 굵습니다. 얘보다. 근데 나중에 되면 얘가 사과가 후기에가만 더 맛있고 밑으로 쳐져 있고 얘는 옆으로 있고 그래서 색깔도 이게 덜 나고. 덜 나고 맛도 덜하고
올해처럼요, 비가 이렇게 적당하게 올 때는 사과가 과피 밑에 보시게 되면 청색이 조금 비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과육이 갈변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올해는 특이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질소 내 밭이 많구나 이런 경우에는, 아니면 또 뭘 많이 친 경우 있어요. 사과 굵게 만들려고 무지하게 뭘 많이 치는 경우에는 과피 밑에가 조금 청색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조금 색깔이 또 그렇게 나요. 근데 맛은 또 떨어져요. 그래서 사과를 내가 어디에 다느냐, 이런 가지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이 가지, 이런 가지를, 과대지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건 끝났죠, 그죠? 이런 건 끝났고 여기에 듣고 있어요. 이 가지 사과 달지 말아야 되죠. 왜? 내년에 이렇게 쳐져만 이 가지 쓰려고 하면 이렇게 잘라건드니까. 이 가지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 계속 이 가지 이제 내년에 꽃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꽃을 따버리면 또 이제 과대지 다 나와요. 과대지 나오면 그 과대지가 굉장히 굵어지고 좋은 사과를 달 수 있는 가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과를 어디에 다니냐에 따라서 사과가 맛있고 모양도 좋고 색깔도 잘 나고 맛도 좋고. 그래서 이런 가지가 많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돼요? 가지가 많으면 여기 사과 달면 여기 달고 여기 사과 다는 식물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달 필요 없고 여기 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가지들을 늘 만들어 놓으셔야지 사과가 좋습니다. 근데 뭐 사과 다 달면 너무 복잡스럽잖아요. 안 닮아 내년에 또 좋은 사과를 달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저까지 전쟁하라 그러면 다 잘라요. 나는 여기 달겠다. 이거 자르고, 이거 필요 없어 자르고, 다 자르고, 요거 3개, 뭐 4개, 이렇게도 뭐, 사과 달 때만 그런 경향을 많이 두고 다녀. 그러다 보면, 내년에 달 수 있는 좋은 꽃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입수가 확보가 안 돼요. 지금 이런 것도 그냥 두시게 되면, 내년에 입수가 확보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이유는, 과대지기 때문에 꽃이 빨리 나와요. 꽃이 오게 되면, 입수가 많아지잖아요. 후기에 입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사과 양분을 만드는 공장이 많아진다니까 사과가 색깔이 잘 나고 모양이 좋고 맛도 좋다는 거지. 이 사과 닮아 한 일이에요. 그래서 전쟁할 때는 전부 이렇게 놔야 됩니다. 닮아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전쟁하는 사람이 이제 교육할 때 이렇게 안 해요. 내 밭에 전쟁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닮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교육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달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저걸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과실도 맹마찬가지. 듣고 있는 가시 달지 말고. 이러고도 맹마찬가지. 굉장히 좋은 가지들이 굉장히 많은 캐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는 가지는 사실은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가지들. 이거 듣고 있죠. 근데 안 했으면 더 좋았어요. 이거 가지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서 있는 가지가 별로 없잖아요. 뭐 이 가지 몇 개인데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도 저렇게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내인도에 서 있는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큰 나무들이 이제 밑으로 처진 가지들이 힘이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게 있음으로 해서 안쪽에 있으면, 더 좋은데 안쪽에 없기 때문에 이게 있음으로 해서 이만큼 이제 당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좋은 정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거를 당기기도 해요. 정화에 힘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위 전쟁은 안 했지만, 이제 톱 전쟁은 거의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쪽 큰 가지는 유인하라고 이제 이야기 해놓으면 유인할 거고. 그래서 조금 더 돌고 가위 전쟁까지. 근데 세밀하게는 못 합니다. 사실 이 가지 하나에 가위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크게 뭐 필요 없는 가지, 아무것도 없는 가지는 떼내야 돼요. 그죠? 여기에 필요 없잖아요, 이게. 이런 가지는. 다 떼내야 돼요. 여기도 뭐 중간에 필요 없었고. 이 가지는 사과 달만 덮어버려. 예. 왜? 사과 가지만 받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쳐졌을 때, 어떤 내가 가지를 키우고 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사과 이게 꽃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사과 달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겹쳐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는 원주가 이제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꽃수를 줄이는 경우도 있는데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한 꽃을. 이런 꽃은 피봐야 3개밖에 안 피돼요. 3개, 4개밖에. 그러면 이거는 피울 때 애만 먹어요. 야가. 누가? 사과나무가. 그래서 쓸데없는 꽃은 따버리는 게 좋죠. 특히 이제, 나무가 연수가 많이 먹을수록 이렇게 나오면, 저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가지군이라 그럽니다. 용어로는 단가지군이라 그러는데, 달구발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배나무 이제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뭐를 정리? 꽃을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얘가 꽃필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일 힘들 때가 얘들 꽃필 때거든. 그거를 정리를 할 때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홍로 하시는 분들은요, 이 가위 전증을, 저가 가위 따나 이런 전증을 굉장히 세밀하게 해주셔야 돼요. 내년도에 9월 11일이 추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탭이 많이 하고 이러면 비료 많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년에 추석에 나가기 힘들 거예요. 뭐, 결국엔 또 뭐, 또 쳐야 되죠. 뭐를 쳐는지 잘 모르겠지만 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이렇게 이제 복잡하는 부분, 이런 가지는 이게 안 쳐져요, 이거는. 이건 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잡한 부분에 사과 안 쳐지는 부분. 예. 이 가지도 지금 너무 세요. 근데 뭐 사과 달 일이 없으니까 냅두는 거고. 여기서는 크게 복잡한 거 없어요. 이제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제 두 개 겹치는 경우에 자꾸 여기 밑에 사과가 별로 없어요. 그죠? 있어봐야 한 개 있습니다. 두 개는 이건 약수하고. 한 개, 이거 보고 못해요. 이게 차라리 위에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두 개 있는 부분도 한 개. 원래는 과대지가 두 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 있는 가는 과대지가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거는 약한 거는 떼주는 게 정상적으로 맞아요. 꽃을. 근데 두 개가 강한 경우에는 하나는 달고 하나 안 달아도 돼요. 거기다 두 개 다 달 욕심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달고 하나 안 달게 되면 입수가 확보가 많이 되잖아요. 그죠? 꽃을 빨리 따버려야 되죠. 그게 단 조건이 이런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나왔을 때 꽃을 빨리 따버리는 거죠. 왜? 이게 적당한 애지만 왜 하면 써먹을 두 개를 키우기 위해서 양분을 많이 써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를 꽃을 빨리 따버리면 이거 전쟁할 때 두 개 나온 경우에는 또 찾아보면 없어요. 개똥도 약을 쓰다가 못 따르지만. 예, 두 개 나온 경우에는 꽃을, 여기 있네요. 예, 이런 경우에, 난 사과를 이쪽에 달겠다 싶어. 이게 꽃을 따버리면 되죠. 예, 그럼 입수가 많아지. 그리고 복잡하다. 이러면, 이게 이렇게 쳐져가지고 복잡하다 싶으면 이게 단계를 따라가야 돼요. 사실은, 이게, 복잡한 부분이 중간하면 전부 다 이렇게 위에서 덮고 있어야 복잡해져요. 예, 덮고 있어. 이 사과가 길어져가지고 이 사과가 덮고 있으면 이 밑에 이렇게 덮고 있거든. 이렇게 덮고 있는 가지를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보세요. 이 밑에 있는데 저 위에 거 덮고 있어요. 이게 밑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지금 남쪽이니까 가능하지. 이거 남쪽 아니면 북쪽 같으면 이 가지 날아가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왜? 햇빛이 안 들어가요. 왜 첨치 생긴다니까요. 색깔 안 나고. 맛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원주가, 해야 되겠다. 이거 사과 계속 키워야 되지, 이 가지는. 그죠? 키울수록 좋잖아요. 근데 이 가지 중에 이 가지가 제일 해롭습니다. 이렇게 해로운 가지들을 좀 볼 수 있는 눈들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이 가지가 제일 굵어져요. 왜? 가진 방향도 덩이 낮고 제일 굵고 얘가 제일 많이 빨아먹어요. 내연대만 이 가지가 제일 굵어집니다. 이런 거를 따버리면 끝이에요. 이 가지는 아주 순하게 클 겁니다. 사과 안 닮아. 사과 닮아 꼬그라지고. 그렇게 돼요.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전부 다 꼬그라져요. 근데 이제 이게 필요할 때 있고 필요 없을 때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있으면, 이건 이제 잘라는 게, 이 가지가 사과를 안 닮으면 돼요. 사과 안 닮으면 가대지 나오겠죠, 여기서. 그럼 좋은 거 나오겠고. 이렇습니다. 이 가지는 있으면 좋고. 여기에, 이 가지가 약소한데 아무것도 없네, 여기. 꽃이 너무 약하네요. 이렇게, 전정을 합니다. 알고 보면 쉬워요. 쉬운데, 이제. 여기에 사과 달면 안 돼요. 사과 아주 약소하거든요. 이거 사과 안 달면. 달지 못하고 그래요. 여기도 사과 달면 안 돼요. 이렇게 사과 달리고 안 달리고 가지를 구분하셔가지고 전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같이 보면 이게 위에 밀어가지고 여기 밑에 덮고 있어요. 그죠? 그죠? 덮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거 필요 없고, 이 가지 키워야 되고, 이 가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가지는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남쪽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복잡하다 중간에 그러면 나가도 돼요. 양쪽에 다 가지가 밑으로 쳐져요. 그래서 중간에 너무 복잡한 데 없으면 안쪽으로 이렇게 양쪽 가지가 쳐져는데 중간에 또 있으면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런 나무에 보시면 이거 딱 보면요. 중간에 이 가지가 없어야 되는데 옆에 가지가 없기 때문에 돋는 거예요. 남쪽이니까. 북쪽 같으면 이 가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누가 하시느냐? 원주가 하시면 돼요. 원주가 누구야? 주인이 누구예요? 하시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뭐 큰 문제 없어요. 그리고 가위 전쟁은 할수록 뭐가 되냐? 세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왜? 쓸데없는 꽃을 따버리잖아요. 덮고 있는 쓸데없는 것, 사과를 달지 못하는 꽃. 그리고 가류, 세력이 떨어지는
사과나무는 가위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세력이 왕창 세다. 아주 막, 힘이 너무 좋다. 가위 전쟁 하시면 안 돼요. 가위 전쟁 하시지 말고 톱 전쟁 하시고, 그냥 가위 전쟁은 그냥 설렁설렁 하시고 치워야 돼요. 여기 이제 뭐, 꽃을 많이 피워, 좋은 꽃을 굉장히 많이 핍니다. 근데 저가가 늦었어요, 작년에. 늦었어요.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제 강론에서 그렇고, 이제 이게 거의, 톱 전쟁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금 이제 장가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두 개 겹치잖아요. 이런 가지들은 이제는 생명을 다 했어요. 가지 생명을. 너무 안쪽에 있습니다. 거의 톱전정은 여기서 이제 끝내고 가위 전쟁을 하겠습니다. 높이 있는 이런데 보시고 이 가지 보시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가지, 꽃도 없고 없는 가지들, 가지가 나와 있어 가지고 없는 가지를. 그리고 안쪽에 있으면요, 많으면 그렇게 둘 필요도 없어요. 꽃이 많으면 없을 때 그렇게 두는 거지. 아우, 지금 뭐 이게 늦었습니다. 이렇게 힘이 없는 가지들. 그 다음에 약수화. 이게 꽃이 약하잖아요. 그죠? 약한 꽃들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좀 다 가르치면 우리 혼나는데. 이 꽃이 이렇게 길이 나오다 들어올 때 있어요. 들어올 때 보면 이게 아무것도 힘이 없을 때는 들어올 때도 꽃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조금 뾰족하게 나가면 요게 조금 더 힘을 더 받아요. 이유는 바짝 자른 것보다, 이렇게 자른 것보다. 왜 그런가 하면 요게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 저장량물이 이만큼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좋아져요. 요런 거는 그냥 꿀팁이에요.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이제 영등 부분은 해야지 되지. 여기에 갔다가 나오거든요, 양분이. 그래서 그런 길을 튀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돗물 내려가는 것 같다 호수로 갔다 옆으로 안 빼고 그냥 쭉 밖에 나가고, 그 다음에 또랑이 나가면 또랑 옆에 따라가는 물이 움직이게 있으면 돌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좀 더디진다. 그래서 이렇게 꽃이 약수화 꽃이 많을 때는 약수화 꽃을 따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꽃이 좀 약하거든요, 이건요. 이것도 약하고.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전지는요, 여기에 시집 안 가는 우리 연생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장가 가시면 있는데, 세상에 사과밭에 가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집에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사장님들? 장가 가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 사과밭에 가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과밭이 최고에 가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네가 왜 나무밭에 와서 해? 그래, 동네 어기에는 사과밭 하지 마라 그랬는데, 온 동네 사람이 사과밭 농사 다 지준다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몇 가지 법칙,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니콤, 기부세성 그 다음에 또 이런 몇 가지 법칙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는 방법도 몇 가지, 그 다음에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보셔야 되고, 잘 하시는 분들의 전쟁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보시면 금방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전쟁을 다 본인들이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빨리 할 수 있어요. 빨리 느낄 수 있고. 그런데 바꾸셔야 돼요. 뭐를? 진짜로 사과 맛있게 만들어 가면 입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과 입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햇빛 안 받으면 헛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쪽에, 이게 북쪽에 있어가지고 햇빛을 안 받는다고 싶으면요, 얘 사과나무는 잎을 나와가지고 그 잎이
아침부터 낮에 동안에 양분을 만들어가지고 잎에다 저장을 시켜놔요. 녹말형들은. 그죠? 그런데 그걸 저에게 옮기는데 오늘 만들었는 10개를 만들었어요. 양분을 10개를 만들었는데 저에게 쓸 놈이 12개를 써야 돼요. 사과 젓가락은 1차 끝났어요. 그러면 12개를 써야 되는데 12개 중에 2개를 어디서 가오겠어요? 사과한테 가요. 그러니까 그늘 속에 많이 들은 잎이 많을수록 사과는 작아요. 맛도 없고. 그러니까 잎을 얼마만큼 햇빛을 잘 맞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갖고, 그 다음에 또 하계 전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겨울 전쟁을 잘해요. 이유는 하계 전쟁 많이 해보면 겨울 때 이걸 잘라야 되겠구나 안 잘라야 되겠구나. 특히 이제 오히려 저가 잘 하시는 분들이 이게 전쟁을 잘 하셔요. 왜? 저가를 하다 보면 사다리 놓을 때도 있고 막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해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모님들 가르쳐야 되는데, 사장님들 가르치면 저가 잘할 때, 저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저가 하는데 다 참여하시겠지만, 보편적으로 전쟁하시는 분이 저가에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어려움을 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조금씩 배워가시면 하시면 굉장히 좋은 사과 앞으로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가위전쟁 하면서 요령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다를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요.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또 설명을 다 하기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또 계속 해야 되고, 이거 자를 때도 또 아까 했는 이야기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 지금 전쟁하는 거는 듣고 있는 가지, 그 다음에 약수와, 그 다음에 아무 없는, 꽃이 없는 그런 가지들, 그런 것만 정리를 잘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톱으로 하는 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시게 되면 꽃이 이건 많잖아요. 그죠? 여기 가지 꽃이 대단히 많죠. 이거 한 개, 요거 작지만. 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씩 피게 이런 대로. 그럼 이런 거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꽃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꽃이 많이 피네요. 그럼 많이 피는데 그대로 두고, 나중에 꽃을 따면 되지만, 이렇게 밑에 이제 있는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게 되면 아주 깔끔해져요. 여기 위에 있고 밑에 있네. 이거 밑에 없겠네. 필요가. 이러면 뭐 이렇게 따주셔도 되고, 이렇게 따주셔도 되고. 예. 이렇게 따주셔도 저렇게 따주셔도 되고. 뭐 여러분들 하기에 따라 틀려요. 이거는 사과 달만 괜찮은데 사과 안 달만 가지가 아주 안 좋은 가지예요. 이 가지도 그렇네요. 이 가지도 대단히 굵어지는 가지. 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가지가 이렇게 결가지로 사과 꽃이 있어요. 그러면 좀 중간에 잘라가지고 새로 가지를 받으려면 돼요. 이 주간 연장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런 건, 저렇게 하는 이야기는 가지를 키울 가지. 예, 가지를 난 키워야 되겠다. 키워야 되겠다. 튼튼하게 만들겠다. 왜? 자르면 가지가 3개나 2개 나와요. 그 수개 두고 나면 이 가지는 좀 튼튼해져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절단을 시켜가지고 가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하질 않죠. 주간 연장제만 가능하게 하니까. 이 가지도 저 가지에 큽니다. 이 가지가 벌써 굵어졌어요. 대단히 굵어집니다. 이 가지도 굵어져요. 밑으로 쳐져만 괜찮은데 이 가지도 굵어지겠네요. 하면 이 가지가 한 개 더 있어요. 빨리 굵어져요. 이런 가지들. 이 가지. 과대지. 이것도 꽃이 있어가지고 상황 봐가면서 따도 되겠네요. 이렇게 가위 정리를 하게 되면 가지가 깔끔해져요. 굉장히 보기 좋아져요. 이렇게 여기도 꽃만 많이 피네요. 이런 경우에 이제 홍로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홍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 꽃을 따가지고 좋은 꽃만 두고, 왜 그런가 하면 저런 곳에 꽃이 피면 꽃을 따버릴 수 있으면 하는데 잎이 많이 펴요. 뭔 잎이? 과청잎이 많이 피가지고 복잡해가지고 이런 데는 오히려 약도 안 들어가고 벌레, 해충 피해가 온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어개 같은 게 많이 들어가죠. 면충이나 이런 부분. 이쪽으로 가면 그렇게
예. 우선 이것도 약사. 밑에 이것도 약사. 이렇게 전정을 해주시면, 가해 전정을 깔끔하게 해주시면 깨끗해집니다. 아주 깨끗해집니다. 이쪽에도 이거 덮고 있는 가지가 되나가지고 사과 달만 문제가 있겠네 이거는. 여기도 약수화가 많습니다. 꽃이 안 좋은 게 이런 꽃이 다 안 좋아요. 예. 여 사과 달리면 이제 여 치겠죠 이렇게. 그죠? 이제 사과를 달 수 있는 곳, 있는 곳까지 올려가지고 치이지 않게끔 그걸 해주는 것도 가위 전정의 목적입니다. 이 밑에 이렇게 이제 괜찮고, 이 가지가 듣고 있습니다. 한두 개밖에 못 달아요, 저런 가지에는. 그렇다고 해서 없으면 또 허전해 보이고, 그런 형태로 갑니다. 여기 지금 가위 전정을 하게 되면 한참 걸려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약수화 같은 이런 경우에는 따버리는 게 좋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밑에는 약처럼도 이렇게 뭐 풀 깎는데 그 방해되고 이러면 가지 잘라내야 돼요. 그거까지 막 굳이 막 잘라가고 하는 가지, 이런 가지를. 이게 지금 물 돌아가는데요. 뭐가 생기는가 하면 사과 열리면 여기 물 돌아가는데 거기서 막아가지고 이게 지금 간수시설이거든요. 다 나가버려. 거기서 계속 거기만 물만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다른 데 물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저런 가지는 너 달지 마라 이래도 안 달아도 되는데 사과 꽃을 봐가면서 전정을 하셔도 됩니다. 에이씨 많은데 뭐 하다가 안 되면 잘라 치워야 되지. 이렇게 이제 물 돌아가는데 저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계략적으로 말씀을 다 드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무가 커가면서 11년 된 나무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원주가 갖고 심은 대로 갖고 심으면 돼요. 그거 누가 이야기도 안 해요. 근데 다만 몇 가지 지킬 거는 햇빛 잘 들어가고 통풍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작업 편하게 할 수 있고 사과를 많이 달리게끔 할 수 있는데, 사과 많이 달리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꽃을 이제 많이 확보시키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시든 간에,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나무 형태로 가시든 간에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야지 주머니가 두둑해지잖아요. 통장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겨울이 춥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지났고, 내년에 또 이 전정은, 큰 나무는 세장 방충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사과밭에 내 나무의 형태가 어떤 것이냐, 저는 지금까지 다니면서 밀식하시는 분들 뭐 하시다가 나중에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뭐 개원해가지고 또 새로운 품종을 또 바꿔가 심으셔도 괜찮고, 근데 그게 이제 지원될 때는 그렇게 하세요. 내 돈 들이면 조금 억울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좀 더 오래 하고 싶으면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할 수 있을 겁니다. 간벌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늦게까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끝까지 추운데 많이 보시고, 저도 이제 전정을 안 하면 추워져요. 이 옷을 가볍게 입었는데 전정할 때는 안 하면 추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처음부터 이제 키우는 과정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